천문학에 물리학을 도입한 천체 물리학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체 물리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과학자들인 브라헤와 케플러 그리고 뉴턴을 만나볼까요? 브라헤는 놀랍게도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밀하게 천체를 관측해냈어요. 이것이 브라헤를 천문 관측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브라헤의 방대한 자료는 모두가 천문학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성과 혜성의 발견이 있었어요. 브라헤는 카시오페아 자리 주변을 관측하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별은 색도 변해갔죠. 브라헤는 새로운 별이 출현했다고 해서 이 별을 신성이라고 했어요. 또한 브라헤는 혜성이 원이 아닌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브라헤의 이런 신성과 타원에 대한 연구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보다 높이 떠있는 천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천체는 고기에서 반드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브라헤가 연구한 결과 신성은 다른 행성보다도 멀리 있고 게다가 변하기까지 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혜성은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돌았어요. 지금까지 서양 세계를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림을 밝혀준 것이죠. 이는 브라헤가 최고의 천문학자로 칭송받는 이유예요. 브라헤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이런 브라헤의 업적과 관측 자료를 더 빛나게 해준 것은 케플러였어요. 브라헤는 케플러의 재능을 간파해서 자신의 조수로 일해줄 것을 제의했죠. 브라헤와 케플러의 연구 성향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브라헤는 이론은 극도히 싫어한 반면 관측은 무척이나 좋아했죠. 그리고 케플러는 관측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천문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브라헤와 케플러는 서로의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환상적인 연구팀이었어요. 브라헤는 실험적인 면을 케플러에게 조언해주고 케플러는 이론적인 면을 브라헤에게 조언해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환상적인 어울림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고집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견해차가 의외로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브라헤가 세상을 떠났고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죠. 케플러는 브라헤가 20여 년에 걸쳐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천체의 운동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고민 끝에 케플러는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는 발상을 해냈어요. 바로 행성운동 법칙 중 두 번째 법칙이죠. 이어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운동이라는 첫 번째 법칙을 발견해냈고, 이어 행성의 궤도와 공전주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내는 세 번째 법칙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뉴턴은 갈릴레이가 사망하던 해에 태어났어요. 자연현상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졌던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 본격적인 과학 공부를 하였죠. 그러던 중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잠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야만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뉴턴은 훗날 과학사의 길이 빛날 업적의 대부분을 구상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1687년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과학계의 명자로 회자되고 있죠. 이 책은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 즉 만류인력의 법칙을 담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천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그 옛날 사막지대에 시원하게 뚫린 길이 있었을 리가 없고 길 안내를 해줄 명확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어요. 땅에서는 마땅한 도우미를 찾을 수 없으니 하늘을 보며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천문학이 탄생한 이유예요. 2번. 브라해는 당시 절대 진리로 여겨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이었죠? 브라해가 신성과 해성을 관측하고서 얻은 결과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신성은 분명 달보다 높이 떠 있는 천체이지만 크기도 변하고 색깔도 변했죠. 또한 해성도 하늘에 떠 있는 천체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대로라면 해성은 원궤도를 돌아야 했지만 해성은 타원궤도로 운동했었어요. 3번. 케플러가 밝힌 행성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해볼까요? 제1법칙은 타원궤도의 법칙으로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돈다는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행성이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면적은 어디서 일정하다는 법칙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으로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었죠.